5월 11일 금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 정권 취임 1주년이라고 어제 각종 언론 보도들이 문비어 청가를 불렀고 또 자신들은 쇼통을 한다고 소박하게 인근 주민들, 청와대 인근 주민들을 불러서 녹지원에서 열린 음악회를 했는데 그 음악회 이름이 달빛이 흐른다 였다고 합니다. 달빛 기사단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큰데 음악회 이름을 달빛이 흐른다. 참 간도 크고 또 상징을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은 청와대로 인해 주민들이 고통이 많았다 했고 어제 특이한 것은 친문으로 유명한 작곡가 김형석이 나중에도 그 친문으로 유명한 걸 꼭 간직하기 바랍니다. 사람 변하면 안 돼요. 한결같아야지. 미스터 프레지던트라는 곡을 헌정했다는 겁니다. 취임 1주년 헌정 기념곡으로요. 자, 그래서 어제 작곡가 김형석이 가수 나윤건이가 나와서 공연이 이루어졌고 미스터 프레지던트라는 초볼 악보가 선물로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취임 1주년을 기념해서 앞으로도 더 열심히 일해달라고 문재인에 전달했다 그러고요. 자, 그러면서 또 여성 듀오 옥상 달빛이라는 팀은 수고했어 오늘도 달리기 인턴 등을 노래했다는 겁니다. 자, 자기들끼리는 아주 또 감성 좋아하는 사람들이 쇼를 했어요. 그리고 문재인은 청와대 기자실을 찾아서 과거에는 청와대 출입 기자가 정치부 기자의 꽃이었는데 요즘은 3D 업종이라고 들었습니다. 어쩌겠습니까? 1년 또 열심히 해야죠 하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요즘 그야말로 꿈과 같은 나날을 지내고 있을 겁니다. 취임 1년 동안의 권력의 맛도 봤지요. 그리고 자신들의 쇼통이 자신들의 친북 드라이버가 통하는 것도 봤지요. 미국의 트럼프도 꼬드겨서 지금 녹였다고 생각하겠지요.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어제 그제 미세먼지도 없고 한국의 가장 화창하고 좋은 봄날이었는데요. 이 좋은 봄날의 날씨를 거의 만끽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임종석, 타겟민 등 이 정권의 핵심들은 그야말로 더 이상 나쁠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을 거라고 보는데요. 문제는 권력에 취해서 이 자신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전적으로 자기들 자유고 다만 취임 1주년에 국민들이 1년 동안에 뭘 원했는가도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자신들의 어떻게 평가하는가도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런데 스스로가 조작한 여론에 스스로가 속아서 이제 진짜로 자기들 지지율이 70%, 80%, 90% 된다고 착각하고 있는 측면이 너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자, 처음에 여론을 조작을 할 때는 드루킹이나 이런 친구들이 이제 하기 시작했겠죠. 밑에 손발이 되어서. 자, 그때는 우리가 이 정권을 끌고 가기 위한 동력을 확보하려면 여론이 잘 나와야 된다. 댓글도 좀 조작해라. 지금 댓글이 총 9만 건인데 대선 전이 2만 건이면 그러면 7만 건을 대선 후에 댓글 조작을 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높은 여론이 이렇게 흘러갈 수 있도록 여론 조작을 했다라는 건데요. 자, 그때는 여론을 조작해서 우리 지지율을 좀 올리자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론이 올라가서 조작되어서 올라가니까 그 뒤부터는 이제는 그렇게 조작된 여론이 진짜 여론인 양 착각을 하면서 점점 더 오만해지고 있다는 거죠.
자, 옛날에 히틀러가요, 바그너의 가곡을 좋아했습니다. 제가 김영석이 보니까 바그너가 생각이 나요. 둘이 같이 이 범주에 넣어서 견줄 만한 인물은 턱없이 부족하지요. 히틀러가 바그너의 가곡 신들의 항운이라는 걸 좋아했다는 겁니다. 마지막에 1945년 그 4월입니까? 벙커에서 죽어가기 전에 그 가곡을 틀어제꼈는데 그야말로 더 이상 없을 정도로 그로테스크한 장면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들으면서 약혼녀와 약혼하고 권총으로 자살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그런데 이런 식으로 헌정을 하고 자기들끼리 대통령직에 대해서 이렇게 과시를 하고 만끽을 할 때 자기들이 이 조작한 여론에 취해서 정신을 못 차릴 때 이제 그때 누군가는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정권이 덜 망하는 겁니다. 저는 박근혜 정권 때도 이명박 정권 때도 항상 입 바른 소리 했어요. 한참 잘 나갈 때 입 바른 소리 하니까 엄청 이 보복이 없디다. 한참 잘 나갈 때 권력 1위, 2위, 3위 이런 자들을 보고 물러나라 하니까 아주 그냥 심하게 이야기를 합디다. 그런데 그때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하겠습니다. 문재인 어제 앞으로 못 가게 뒤에서 당기는 힘이 여전히 강고하다. 제가 여기에 한마디를 하자면 만약에 뒤에서 당기는 힘조차 없이 마음대로 앞으로 폭주하게 놔줬으면 지금 운전수라고 하잖아요. 자기가 운전수. 한반도를 끌고 가는 운전수 역할을 하겠다. 자, 이 폭주 운전수가 지 마음대로 끌고 간다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 영화 폭주 기관차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기차가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아서 이 폭주를 하는 그 기차를 구하기 위한 싸움을 다룬 영화인데요. 자, 그래서 누구든 달라들어서 이 폭주하는 문재인 호를 저지시켜야지. 이걸 이대로 내버려 두고 지켜봐서야 되겠습니까? 자, 어제 한 이야기들을 좀 들어봅시다. 청와대 출입 기자들이 가는 춘추관을 깜짝 방문해서 이제 가장 중요한 미북 정상회담이 남아있다. 미북 정상회담까지만 끝나면 그 뒤부터 좀 여유롭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러면서 지난 1년간 상황이 워낙 빠르게 전개되니까 숨이 가쁠 정도였다. 그러면서 소통할 기회를 늘려달라는 기자들의 요청에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도 들었는데 그럴 여유가 없었다라는 말로 변명을 드리고 싶다. 겉으로 입만 열면 소통 하는데 정작 청와대에 제일 먼저 소통해야 될 기자들하고는 소통을 잘 안 하는 모양이에요. 본인도 상당히 신한 것 같습니다. 자주 뵙고 싶고요. 정 안 되면 피자라도 사겠다. 기자가 피자 먹을 돈이 없습니까? 네? 기자가 피자 주면 기사 좋게 써줍니까? 이거 김영란법 위반 아닙니까? 청와대 피자 몇십 판 기자들한테 내서 기사 잘 써달라 그러면요. 자, 그러면서 문재인은 앞서 SNS에다가 평화가 일상이었으면 좋겠다. 핵과 전쟁의 공포에서 벗어나 지속 가능한 평화를 만들고자 한 1년이었다. 평화도 평화 나름이지. 공포를 자행하는 사람 앞에서 조공을 바치는 평화를 하면 그게 평화입니까? 노예고 한마디로 식민지지요. 지난해 7월 독일 쾌레버 재단 연설에서 밝힌 한반도 비핵화 구상을 지난달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것이 성사되기까지의 소회를 밝힌 거라 합니다. 적폐를 청산하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고자 한 1년이었다. 그건 당신들 생각이고 취임 직후부터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던 적폐 청산을 언급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있다. 그래도 분명히 달라지고 있고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희망을 품게 된 1년이었길 진정으로 바란다. 이러면서 동시에 이제 이 말이 과관입니다. 변화를 두려워하고 거부하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뒤에서 끌어당기는 힘이 여전히 강고하다. 하지만 국민들께서 지금까지 해주신 것처럼 손을 꽉 잡아주신다면 우리는 앞으로 갈 수 있다. 그러면서 지금 세상을 바꾸고 있는 것은 국민이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것도 국민이다. 국민이 문재인 정부를 세웠다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겠다. 광장의 소리를 기억하겠다. 그러면서 또 길거리 촛불 선동하고 있습니다.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문재인의 국민은 지 마음에 드는 국민들만 국민입니까? 황장수는 국민 아닙니까? 그래, 저는 뒤에서 잡아서 땡기는 사람이에요. 아니, 민주주의 국가에서 한쪽이 폭주하면 한쪽이 잡아 땡길 수도 있지. 땡긴 놈들은 나쁜 놈들입니까? 수구 꼴통들이라서 국민의 지지를 받아서 가는 대통령을 땡기면 안 되는 겁니까? 지지율이 만약에 당신들 말대로 80%라 칩시다. 80% 지지를 받는 대통령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뒤에서 잡아 당기는 놈들이 돼버립니까? 80%가 아니라 99.99%를 받아도 당신은 틀렸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야 그게 민주주의지요. 북한에 안 물어보세요. 당신이 좋아하는 김정은 위원장은 99.99999%의 지지를 받아요. 중국에 당신이 좋아하는 시진핑이는 그것도 99% 이상 지지를 받아요. 그 당신은 99%대의 지지를 받는 시진핑이나 김정은이하고 친하다 보니까 뒤에서 잡아 당기는 사람들을 지금 1주년에 그래 빼딱하게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공격합니까? 진짜로 정신 못 차리는 사람은 당신일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저는 이 글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고 거부하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뒤에서 끌어당기는 힘이 여전히 강고하다. 제가 나중에 따로 이야기하겠지만은 친북, 종북과 사회주의 국가로 변화를 시키고자 하면 그 변화를 거부하는 사람이 잘못된 겁니까? 숫자 좋아하는데요. 숫자 좋아하는 사람 숫자 때문에 망합니다. 과거의 대통령들 몇 프로가 날 지지하고 있니 이러다가 임기 말이 되면 그 숫자가 한 자릿수가 되면 그때는 숫자 이야기를 입을 딱 닫습니다. 그러고는 끝나고 나면 깜빵을 가거나 자살을 하거나 난리를 칩니다. 숫자 좋아하는 사람들의 말로는 그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이 지지를 보낸다고 그렇게 착각이 들지요. 저거가 쇼해놓고 쇼에 저거가 취한 거예요. 배우가 취해버린 거야. 내가 너무 쇼를 잘하는 것 같아. 위대한 쇼맨이야. 이제 그때가 망조가 살짝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결과가 쇼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걸 잊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는 내가 다 옳다. 그리고 나는 무조건 국민이야. 왜? 그러면 나중에 문재인 지지율이 5%가 됐다고 칩시다. 그때 문재인 지지율 5%때 그 국민은 어떤 국민일 거라고 당신은 생각할 겁니까? 이것들이 순식간에 배신을 때려가지고 대통령이 나를 궁지에 빠뜨려 이 저질 국민들아. 그때는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때도 국민을 파는지 안 파는지 제가 한번 지켜볼 겁니다. 변화를 두려워해요. 내가 문재인권이 독재고 독선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굉장히 위험한 한마디로 이거는 이념이 있는 파퓰리즘도 아니고 그야말로 선동주의, 파퓰리즘이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아깝습니다. 이 선동주의로 가고 있다. 프로파간다로 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정의하는 이유 중에 핵심이 뭔가 하면요. 국민을 팔아가지고 한마디로 다른 국가 권력과 시스템, 견제와 균형을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한번 보세요. 드루킹 사건에서 검찰이 제 기능을 해요. 경찰이 제 기능을 해요. 청와대 민정실이 제 기능을 해요. 이걸 보도하는 언론이 제 기능을 해요. 자, 지금 당신들이
지난 4.27 남북 정상회담을 보도하려는 언론들에게 4월 26일 하루 전날 국내 주요 방송사들의 국가기관의 공식 발표를 토대로 방송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내용의 취재, 보도, 권고사항을 배포해서 보도 지침 논란을 불러일으켰어요. 이거는 50 때 전두환이 때 보도 지침이라고 해가지고 각종 발생한 사항은 이렇게 기사를 내라고 지침이 쫙 내리가. 그 보도 지침을 위반하면 붙들어 가서 주업했어요. 잘랐거나. 방통심의위원회는 12일 자체 진상조사 결과라면서 이 사건이 시끄러워지니까 이제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홍보실 담당자가 기획하고 홍보실장이 승인한 일로 내 외부 지시 또는 요청은 확인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홍보실 직원들에게 다 떠넘겨 버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걸 열거하면서 드루킹 사건에 대한 일부 오보니 뭐니 이런 사례도 들었는데, 자, 그것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발췌해서 썼을 뿐이다. 그래서 의혹이 넘친 담당 직원의 문제고 누구도 시키지 않았다. 이렇게 해버리고 끝내고 있습니다. 자, 지금 드루킹 사건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제대로 하지 않아가지고 1년이 지나면 사라지는 드루킹의 통신 기록들이 전부 지금 사라져버리고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보면 문재인은 스스로 민주주의를 할 수 있는 역량을, 마인드를 갖추고 있는 사람인가? 내가 대통령으로서 한국의 민주주의를 허용하고 있는가? 아니, 대통령이 허용하는 게 아니죠. 민주주의를 준수하고 있는가를 한번 스스로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언론부터 법원, 검찰, 경찰, 국세청, 감사원, 금감원, 공정거래위원회 등 국가의 모든 권력기구들이 이렇게 한 통속이 되어버려 가지고 일사불란하게 권력의 눈치를 보면서 시키는 대로 일을 충실하게 잘했던 기억은 전두환 때 보고 제가 아직 기억에 하나도 그런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권이 국가의 운영을 청와대에서 임종석과 문재인 두 사람이 다 지시하고 청와대의 핵심 몇 명이 그걸 떠받치고 나머지는 전부 거수기 역할을 수행하면서 소수에 의한 이 무자비한 공포 정치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빠른 소리 하면 다 제거되잖아요. 지금 행정부에서 한번 토론이라도 해봤어요?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정권의 무슨 문재인 케어라든지 최저임금이라든지 더 나아가서 노동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한번 제대로 의논이라도 해본 적이 있습니까? 견안에 대해서 국무회의에서 토론을 해서 제대로 만들어 본 적이라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도덕적이다. 국민들이 우리를 지지한다. 국회도 썩은 놈들이다.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수구 꼴통이고 변화를 두려워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전쟁 아니면 평화. 지금 북한과의 친북 정책을 반대하면 전쟁을 좋아하는 사람이고 그걸 갖다가 찬성하면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걸 반대하면 핵을 좋아하는 사람이고 그걸 갖다가 반대하면 반핵. 그래, 반핵, 평화 좋은 거는 너희들이 다 하고 그러면서 상대편은 핵을 좋아하고 전쟁을 좋아하는 마초고 무자비한 전쟁광이라고 그렇게 대비를 시킵니까? 제 댓글에 봐도요. 이런 영향을 받은 문똘마니들이 들어와가지고 그런 댓글을 써제끼고 있어요. 자, 이러다 보니 한마디로 이 나라의 법치주의가 거의 제가 나중에 따로 설명하겠지만은 사라지고 있어요. 대한민국이 지금 법치주의 국가라고 생각이 듭니까? 그렇게 앞으로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이 왜 경제는 앞으로 못 당겨? 예?
경제는 뒤로 후퇴하고 있잖아요. 모든 지표가 문재인 1년 동안에. 지금 문재인 정권을 보고 경제를 잘하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리 아부하기를 좋아하는 놈도 그야말로 기름을 발라놓은 듯이 매끄럽게 아부하는 놈들조차도 경제를 잘한다고는 TV 나와서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경제에 관한 토론은 거의 안 하지요. 자, 뒤로 잡아당기는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경제 분야에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잖아요. 최저임금, 추가 경정 예산, 비정규직 정규직화, 주 52시간 근로, 예? 그 다음에 부동산 규제, 그 다음에 재벌들 지금 손 돌아가면서 다 보고 있어. 그 다음에 공정거래를 강화해가 심지어 재벌들이 이리저리 얽힌 주식도 다 팔아라 그래. 하고 싶은 대로, 우리 인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해줬잖아. 그럼 해줬는데 경제는 와 이 모양이야. 예? 당신이 그토록 한마디로 무능했다고 생각하는 박근혜 때보다 왜 경제가 더 후퇴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부가 없으면 한국 경제가 어떨까? 정부가 없어도 한국 경제는 제가 볼 때 이거 이상으로는 굴러갈 거라 봐요. 그런데 경제 부분에서 뒤로 잡아당기는 사람은 스스로가요, 지 뒷덜미를 잡고 이렇게 뒤로 당기고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가만히라도 있었으면 이 지경은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있지 않고 뒤로 스스로 잡아당기고 뒷걸음치는 사람이 그게 바로 문재인 당신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뭐 마이클 잭슨의 문워크도 아니고 앞으로 가는 척하면서 뒤로 가잖아요. 경제에서. 민주주의가 갖춰지고 있어요. 언론이 제대로 말을 해요. 지금 다 가만히 있지요. 경찰도 다 숙이고 다 숙이지. 지지율 높다고 하니까 다 겁을 먹고 전 국민이 찬양하는 것 같이. 민심은 이 바다와 같아가 물과 같아가지고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은 배를 이렇게 침몰시키기도 한다. 그 명자가 이야기했죠. 민심이 천심이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자, 지금 당신한테 그야말로 잔잔한 호수처럼 보이는 저 민심의 물들, 그래서 당신은 입만 열면 국민, 국민, 국민 하는데 이게 나중에 쓰나미로 다가올 때, 아, 레알, 이것이 국민이구나 하고 한번 느끼는 날이 올 거라 봅니다. 지금 이 나라를 후퇴시키는 사람은 변화를 거부하고요. 그건 문재인 당신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머물렀어요? 80년대의 친북 운동권 사고에 머물러서 이 나라의 통일 외교 안보 정책을 그렇게 몰아가고 노동 정책이나 복지 사회 정책을 그렇게 몰아가고 그러면서 이 나라를 한마디로 세상에서 경제권이 10이 안팎인 나라가 희한하게 종북 주사 사회주의로 뒷걸음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말 잘 안 쓰는데요. 당신들이 요즘 하는 걸 보니까 분명한 방향성을 가지고 몰아가고 있는 것은 거의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 정권 한 비슷한 정권이 3번만 더 하면 제가 볼 때 남한인지 사우스 코리아인지 노스 코리아인지가 구별이 안 되고 평양을 가든 서울을 가든 거의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변화를 거부하는 세력, 80년대의 공룡으로 지금 머물러 가지고 곧 멸종을 앞둔 세력은 바로 문재인 당신일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